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영상에서는 첫 번째, 현재 LB가 갖고 있는 주요 쟁점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반등하는 LB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회사와 금융당국의 위험한 입이라는 주제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LB가 NDA 어떤 준비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매우 주요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직접적으로 밝힌 건 없는데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추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1.6% 상승한 69,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만원을 돌파를 못해줬는데요. 반등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반등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안타까운 건 애초에 이슈가 되었던 게 허위 공시였죠. 근데 허위 공시는 아닌 걸로 일단락 됐는데 주가는 반등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허위 공시 있기 전의 수준으로는 반등하지 못한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일이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증선위에 갔다면 증선위에서 거의 100% 검찰로 넘어갈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도 분명 LB 주가가 흔들렸을 텐데 오히려 지금 이슈가 나옴으로 헤지펀드, 금융당국, 언론이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이 됐다라는 이슈가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LB의 주 논점은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공시 여부죠. 이제 결론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역시 제가 한 5차례 이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허위 공시 여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허위 공시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선 두 번째, 그럼 공매도, 금융당국, 언론의 연관설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큰 이슈인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데 위계라고 하죠. 정확히는 위계인데, 위계라는 것은 그럴싸한 계책, 쉽게 말해서 거짓 계책입니다. 거짓 계책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진 회장이 수익을 봤다, 진 회장이 이익의 기속 주체였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타 다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아서 주가 조작 혐의가 되는데, 진 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혐의가 없으니까 진 회장 원래 반대 매매가 있었다. 근데 반대 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면 이 역시 이익의 주체는 진 회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계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위계를 입증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또한 3차례 이상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오전 영상 끝난 다음에 주요한 뉴스는 2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반등하고 있는 LB 큰손들이 담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번 쟁점의 핵심을 개인이랑 기관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는 전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회사 펀더멘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상승을 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노이즈 정도로 해석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는 가운데서 금융당국 조사 파장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는 상시적 처벌이 어려워 거래 정지 사유가 되지가 않는다. 여타 과거 사례로 볼 때 유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자면,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도 현재 LB의 주요 이슈는 3개가 있죠. 첫 번째 허위 공시 여부, 두 번째는 금융당국, 헤지펀드, 언론의 연관설인데, 어찌되었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고 거기서 지금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물론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듭니다. 어찌되었건 금융당국의 빠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찌되었건 리보세라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중국에서 수천억 조 단위로 팔리고 있는데 중국 환자랑 의사들이 다 가짜인가, 중국에서는 가짜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많은 매출이 나오는 약
또 설마 가짜일까? 이렇게 절차나 임상 계획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노이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을 기회로 참고하고 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게 바이오의 아킬레스건이긴 해요.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바이오는 우리 황우석 박사가 있었죠. 그리고 등등등도 많고 최근만 놓고 보면 신라젠이랑 헬릭스미스 사태로 바이오주에 대한 불신이 큰 게 맞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은 누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정말 터무니없는 사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에 따라 쇼크오버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줬네요. 그리고 LB 사태의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 헤지펀드가 개입된 것인지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한투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태에 공매도 헤지펀드가 개입된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카르텔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한간의 소문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만약 이런 게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금융당국은 공매도 헤지펀드를 위해 존재했고 보이지 않게 그들의 이익을 도움을 줬다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사실 파장은 상당히 크겠죠. 뭐 어찌되었건 추측치이기도 하지만서도 이런 의심은 일단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큰 손들이 담기 시작했다. 개인은 팔고 기관들은 들어오겠다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들은 바이오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뉴스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 회사와 금융당국의 위험한 입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매우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6.27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한테 있었죠. 1차 유효성 지표 확보 실패로 6.27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는 이미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문 결과도 좋으니까 당연히 위암 3차 탑 라인이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1차 유효성 지표, 그것도 OS 지표가 유효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지금 사태, 최근에 있었던 2.16 사태라고 하죠. 2.16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당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허위 공시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검찰 조사, 그리고 사실 바이오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바이오는 사기성이 많다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이번에 시총 2조가 사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받고 플러스 시장도 교란됐어요.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뉴스입니다. 살펴보시면 이번에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국민청원까지 나섰는데요. 2019년 6.27 사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당시 때도 진양곤 회장이 입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보세라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OS가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 FDA의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실패로 시장에선 받아들였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이후 이제 약의 가치가 다시 살아났다. 식스센스급 반전이 일어났다. 임상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임상 성공이 났고 실패로 연상시키는 말이 성공으로 바뀌어서 2만원 하던 게 20만원까지 났다. 보도된 대로 허위 공시는 아니었지만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건 이 기관 진 회장의 말과 회사의 성공 발표에 상반된 부분이다. 근데 요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가 조작 혐의, 위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진 회장의 진심은 느껴진다. 어떤 결과든 바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었고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알리는 것이 회사의 경영 반침이었다라는 게 이제 진 회장의 해명인데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16 사태의 핵심이죠.
정말 심각한 건 금융당국 관계자의 입에 있다. 한 언론이 HLB가 허위공시 논란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한 것이다. 조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위반인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이를 어긴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당국 자체 감사 내지는 경찰 내지는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네가 잘못을 했다. 금융당국 이번에 너네들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회장의 경솔한 발표 그리고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처신 때문에 627이 그랬고 이번에 162이 그랬다. 결국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뿐이다. 정부의 비대칭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곧장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신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번 사태를 경솔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는 회장도 그랬더라. 애비는 참 쉬운 종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포커스 현재 애비는 그럼 과연 ND에 관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ND에 관한 상황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뉴스만 살펴보시면 뭐 매일매일 거의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ND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뭐 주가는 반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회사 주요 경영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괜히 잘못된 언급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시장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저희도 알 수 있는 길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진행사항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시면 올 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회사는 2019년 10월 FDA와의 프리 미팅 이후 FDA가 요청한 보완 자료를 내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청한 보완 자료를 내서 작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료 취합이 지체돼서 계획했던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만 보면은 계속해서 보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약 2달 전에 나왔던 뉴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알 수 있는 뉴스가 이것도 1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 당시 때 이제 중국 가남 2차 치료제로 시판이 됐잖아요. 그때 나왔던 뉴스인데 관계자는 위암, 선양 남성암, 간암을 전국적으로 한 리보세라옙의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다만 위암, 그 다음에 선양암, 그 다음 간암으로 순차적으로 상업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날 나온 뉴스를 또 살펴보시면 오전에 이민노믹 테라피utics 뉴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반기라고 발표 있어요. ITI 1000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전에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약 3월일 걸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는 작년 10월 진회장 IR 때 말했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서 3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 리포트를 보시면 상반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실 게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이 상반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그러면 순차적이니까 선양암이 이제 상반기 6월 정도로 보고 그럼 6월 이전에 위암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간암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탑라인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진회장 해명 영상을 보실 건데요. LB는 사실 위암 3차로 할 건지 4차로 할 건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진회장 해명 영상을 보니까 살짝 3차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뭐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뉘앙스를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암 4차 치료제는 결과치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완벽한 자료를 기초로 4차로 신청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뭐 좋다고 검토했으나 외부에서 3차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우리는 4차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로 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은 주지는 않았으나 이 내용을 토대로 4차로 했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 이게 외부에서도 3차도 좋다고 한다고 하니까 3차로 하지 않을까라고 추론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왕에 리보세라닙 위암 3차 치료제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위암 3차 치료제 아까 보셨던 OS 지표, 통계적 1차 유효성 지표 달성 실패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 때 플라시보, 그러니까 대조군이겠죠.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집단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우위가 있어야지 약의 효능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결론은 리보세라닙 복용한 집단 그리고 플라시보를 복용한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OS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생긴 게 이제 핵심인 건데 미 FDA에서는 OS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 최근 경향만 놓고 보면 OS 지표가 절대적으로 품목 허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렸는데 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한 게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생명 영장,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적 지표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삶의 질을 생각해서 OS 지표 외에 PFS 지표 등등 다른 지표를 많이 참고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최근 FDA에서 품목 허가 주는 경향을 보면요.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는 진 회장도 예전 수차례 이렇게 언급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말로 글쎄 막말이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암에 걸린 환자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환자의 보호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막 그런 입장을 FDA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서 꼭 OS 지표를 절대치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향은 그렇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 회장은 프리-NDA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약업계의 관행이고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일단 프리-NDA 회의록에는 보면은 자료를 보완해서 미팅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셨지만 계속 자료를 보완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진 회장의 영상, 이 해명 영상만 놓고 보면 NDA를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추론만 할 수 있는 거는 아쉽게도 보완해야 할 서류들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고 그 사유도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거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함을 호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이미 2014년 위안 3차 치료제로 시판된 후 대단히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통상 임상 4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임상 끝나고 임상 1상, 2상, 3상하고 FDA 조건에 맞으면 품목 허가를 해주는데, 그 이후 약이라는 건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니까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이제 임상 4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위안 3차 치료제를 보니까 사후 관리 5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안 3차, 4차가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언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다 답인 것 같습니다. 위암, 선양암, 간암을 저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하겠다. 다음에 최근 나온 뉴스만 보셔도 NDA 박차를 가하겠다 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확실한 답은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NDA를 언제쯤 하겠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알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요한 경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찌되었건 이번 216 사태 이슈가 일단 잘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일단 지금 당장 가장 핵심은 왜 금융당국에서 밝혔는지,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됐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분명히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금융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LB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당한 거를 일각에서는
셀티리온도 지번에도 그랬고 우리 LB도 그렇고 공매도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게 괘씸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LB가 가는 길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좀 처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본가치에 수렴을 한다면 얼마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약의 가치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